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1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큰 변동성 나올 수 있는 한 주로 9월 12일 아이폰 15 출시, 9월 13일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반등까지 시장 충격이 있는 한 주이죠. 비트코인 25,900달러 플러스 횡보 중인데 알트코인 솔라나, 아비트럼 마이너스 5%로 알트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FTX 보유 코인들 락업 해제된다는 소식 나오고 솔라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코인 투심이 약세로 움직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40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작년 10포인트 아래까지 내려갈 만큼 침체는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실패했다, 5년 이후 보안 깨진다, 2020년 전 줄고 나왔던 해킹된다는 뉴스인데 이제는 좀 식상한 뉴스가 됐죠.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중국 부동산이나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어렵다, 불특정한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더 떨어진다, 이런 공포 뉴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블랙락 ETF 승인에 비트코인 3만 달러 상승하니까 10만 달러 금방 상승할 것처럼 뉴스 나오다가 비트코인 26,000달러 하락 이후 투심이 주춤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메인이 되는 거고요. 작년 10월 11월 나스닥이나 한국 강남부동산 최저점일 때도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점에서 개미들 못사게 만들려는 세력들 전략인 거고 멘탈 약해진 투자자들 관심 끄려는 뉴스일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 현무 ETF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은 9월 가장 침체일 때인데도 마이너스 0.9%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요. 7월 8월 이미 많이 하락해서 큰 변동 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9월에만 26,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며 10월에 큰 불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11월은 빅테크 3분기 어닝하고 함께 상승 기대감이 매우 높은 달이고요. 비트코인의 역대 분기 수익률로 봐도 4분기가 하락 오면 평균 마이너스 15% 하락이었지만 상승은 진한 초록색으로 최소 58%에서 200% 이상 이렇게 큰 상승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비트코인 ETF 호재나 내년 반감기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 4분기 하락 온다고 해도 큰 상승 초입 단계로 다음 1분기, 2분기에서 반등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 100년 임기 수익률에서 3분기까지는 우상향하지만 내년 초까지 주춤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미국 대통령 100년 임기별 수익률은 작년 나스닥 비트코인 큰 하락부터 올해 반등까지 상당히 잘 맞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4년차 3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공화당 트럼프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불확실성으로 시장 공포 구간이 가장 높을 수가 있는 지점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여전히 재선될 가능성 높아는 보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나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80세 고령의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서 혹시나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가 존재합니다. 75%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 늙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는 나이가 최대 변수다, 여론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바이든 대통령 대선 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여전히 잘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호재 뉴스 나왔는데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 일부 국가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 비트코인 2만 달러 폭락에 바이낸스 수수료 제로 정책 실시를 했었고 여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당시 바이낸스가 수수료 무료 발표 이후 업비트, OK 거래소도 메인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대부분 투자자들 이동을 했지만 자동 프로그램 매매도 급증을 하면서 거래량 늘어났다 보시면 되죠. 프로그램 매매는 초단타, 초단위로 수익을 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크면 클수록 거래량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이낸스처럼 1등 거래소가 거래량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방어하는데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작년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 가격을 지켜준 것도 바이낸스 덕분인데 올해 3월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등 이후 바이낸스는 수수료 제로 정책을 종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늘어나니까 수수료 제로 정책 종료를 했는데 종료 즉시 여기 비트코인 거래량 보시면 2019년 가장 낮을 때와
비슷한 수치까지 하락을 했고요. 코인 거래는 건당 수수료 발생하니까 초도 안타 매매같이 자동 프로그램 매매는 수수료 있을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발표한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스테이블 코인 3가지로 화폐 가치 급등하는 아르헨티나 페소나 브라질 레알, 남아프리카 랜드 화폐에 국한된다고 하고요. 바이낸스도 코인 거래량 낮고 비트코인 하방 압력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수료 제로 정책 안 한다는 것은 여전히 코인 시장에 거래 수요가 있다는 판단이 듯합니다. 작년 FTX 파산 때 비트코인 15,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며 2019년 가격까지 하락을 하는 거라서 비트코인 장기 우상향한다는 가설이 무너지는 거고요.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큰 상승, 큰 그림을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마이너스 5% 하락이 큰데 작년 파산한 FTX 거래소 자산 처분을 9월 13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났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 예정으로 자산 처분 확정이 되면 FTX는 기존에 보유한 코인 자산을 팔아서 손실본 투자자들에게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FTX가 보유한 코인 중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많고 FTT 거래소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앱토스, 도지코인, 폴리곤 순서입니다. 최근에는 알트코인 거래량도 낮아서 이 정도 물량만 풀려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FTX 자산 처분 소식 나오면서 솔라나 마이너스 5.6% 하락했고 폴리곤 마이너스 3%, 도지코인 마이너스 2.9% 등 메인 알트코인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29밀리언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약간은 보유하고 있고요. 솔라나 하루 전 뉴스 보면 전 아크 인베스트 크립토 총괄이 솔라나 2500% 폭등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옆에 끼어가지고 솔라나도 10배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꼬시기 뉴스 보낸 다음에 개인들 막차 태워서 FTX 자산 처분 판결로 손실 크게 주려고 했습니다. 미국 기업 포함 FTX처럼 한번 파산된 회사는 거의 회생을 못한다 보시면 되고요. 기업 이미지도 바닥이라서 회생한다고 해도 이름 바꿀 가능성도 높죠. 이번 주의 핵심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받는가 애플 아이폰 15 신제품 발표인데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 3.6%로 8월 3.2%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플레이션율은 8월 4.7%에서 4.3%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라서 종합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나스닥 하락 오는 듯 하다가 정작 중요한 코인플레이션율은 반등하면서 변동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롱숏 포지션 고배율로 선물 투자하면 청산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애플 아이폰 15의 신제품은 중국 화웨이 영향으로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분위기 안 좋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화웨이 신제품이 아이폰 4년 전 성능이라 당장에는 큰 걱정 없지만 주식 코인 모두 장기 상승 가능성을 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화웨이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애플 주가 상승에도 제약이 걸릴 수가 있고요. 애플이 올해 2분기 중국 내 점유율이 17%로 증가했지만 화웨이는 58%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스믹에서 발표한 7나노 반도체가 양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 예측은 있지만 화웨이 신제품 초기 물량은 전량 매진되었고 다음 나오는 제품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 보면 중국 반도체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듯 하고요. 애플은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과 화웨이 신제품 발표로 인해서 아이폰 울트라 새로운 상위 모델 이번에는 출시 안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폰 출시될 때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은 프로 맥스였는데 프로 맥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울트라가 나오면 애플의 마진율은 올라가고 판매량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었고요. 거기에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5 혁신도 거의 없고 티타늄 바디에 벤젤 약간 얇아지고 카메라 렌즈 커지는 정도입니다. 가격 역시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처럼 경쟁사 제품 부각이 되고 인플레이션율로 가격 민감할 때 무리하게 울트라 제품 발표했다가는 소비자들 빈정이 상하는 거고 결국에는 애플 스마트폰 점유율을 하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애플 CEO 팀쿡도 10년 넘게 애플 가격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시장 움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애플이 아닌 거죠. 그리고 화웨이에서 미국 제재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못하니까 하모니라는 자체 운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 개발한다고는 했지만 중국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미국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보인 것은 틱톡 정도에 불과한데 틱톡도 미국 제재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다 따라하면서 특허 방어 자체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느린 이유는 중국 정부에서 유튜브, 구글, 네이버 등 해외 프로그램 못 사용하게 제재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인들 구글이나 유튜브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중국
신제품 나와도 빠르게 구매를 하는 거고요. 때문에 기존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보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구글 주가만 봐도 오히려 하모니 출시 소식에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